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반 3조 발표자 박재인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저희 비즈니스 아이템인 사일런트 택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의 사업을 구상한 내용과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프로토타입과 설문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린 캔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희는 택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 설문조사에서 고객이 가장 불편했던 이유 1위가 기사와의 불필요한 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심리적 거리 두기가 큰 호응을 얻을 정도로 개인 생활이 존중되는 분위기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조용히 가기를 원한다면 보조석에 팻말을 돌려 조용히 가주세요 라는 글씨가 보이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기사님과의 인터뷰 결과 이것은 기사님께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 승객 입장에서 부담이 간다는 단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일런트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조용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고객 인터뷰에서는 50대 남성 1분, 20대 여성 1분을, 기사 인터뷰에서는 50대 남성 1분을 데리고 진행했습니다. 50대 남성분은 기사님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20대 여성분은 기사님이 불필요하게 말을 거셔서 불편하셨다고 각각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자신은 승객과의 대화가 편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과는 대화를 피하는 편이며 기성세대에 비해 신세대 승객과 대화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고 하셨고 저희의 타겟 고객군인 대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승객들의 의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소 직접적인 팻말 서비스보다는 간접적인 의사 전달이 더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이후 고객과 기사 모두 조용한 택시 환경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용한 택시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저희의 답은 사일런트 택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이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용함을 원하는 승객들이 미리 사일런트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택시 내에서 승객과 기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용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기사를 고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운송업계 진출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일런트 택시는 기사의 발화가 필요 없기에 이분들이 충분히 기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면허 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도 하고요.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일런트 택시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에게 배차 서비스, 할인 쿠폰, 페이백 기능을 제공하며 고객은 어플리케이션의 택시 요금과 선택에 따라 페이백 기부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사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면 어플리케이션은 기사에게 택시 요금과 고객 정보를 전달합니다. 저희의 사일런트 택시 기업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매출을 얻습니다. 저희 기업은 유플러스 통신사와 협력하여 이들의 광고를 어플리케이션에 싣고 광고료를 챙깁니다. 왜 유플러스 통신사와 협력하는지는 린 캔버스의 가치 제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단체하고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싣고 광고료를 받는데 이때 광고를 통한 장애인 단체의 홍보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기업은 지원 단체에 페이백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원 단체는 장애인 기사의 운송업체 진출을 독려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첫 화면에서는 우선 배차를 신청하고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차가 완료되면 메시지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는 진동 패드를 통해 메시지 알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이 종료되면 사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가 완료되며 페이백이 적립됩니다. 린 캔버스에서 설명할 잠재 고객군 중 하나인 외국인들을 위하여 페이팔, 알리페이, 위챗페이 결제를 지원합니다.
이후 50명의 설문 대상자들에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7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소액 기부가 있어 좋은 것 같다. 편리한 호출 기능이 있으면 사용할 것 같다. 혜택이 많다면 이용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외향적인 성격이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위험하다. 장애인 대상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중 위험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린 캔버스의 비용 구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린 캔버스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항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정의 및 솔루션입니다.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가 불편한 승객들, 그리고 손님들과 소통의 불편함과 마찰을 겪는 장애인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 기사님들이 운행하는 사일런트 택시를 운영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승객과 기사가 소통 가능한 앱을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군 및 얼리 어댑터입니다. 저희는 잠재 고객군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조용한 택시에서 업무를 보기 원하는 직장인을 설정했고, 얼리 어댑터로 조용하고 쾌적한 택시 환경을 원하는 고객, 더 많은 혜택을 찾는 젊은 세대, 쉽고 간편한 소액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대안입니다. 기존 대안에는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 고요한 택시가 있는데 고요한 택시는 승객이 길에서 직접 택시를 불러 택시 내에서 청각장애인 기사와 태블릿으로 소통하는 서비스이고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에는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가 있는데 티맵 택시는 고요한 택시와 협력하여 고요한 택시 기사들을 위한 메시징, 알림 등의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요한 택시 기사가 호출될 경우 고객에게 미리 알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에 저희 사일런트 택시가 대항하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생각해본 저희의 가치 제안입니다. 첫째, 고객에겐 조용한 택시 환경을 제공하고 청각 언어 장애인 기사에겐 편리한 고객 소통 수단을 제공합니다. 둘째, 요금 혜택 제공입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6플러스 통신사의 통신 상품을 이용할 시 2,000원, 5,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다른 주요 두 통신사들은 이미 다른 택시 서비스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6플러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택시를 한번 이용할 때마다 택시 요금의 1.2%를 페이백으로 다시 승객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형 기부입니다. 페이백 받은 금액을 모아 앱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협회에 바로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쟁 우위는 방금 전 설명드린 가치 제안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서비스를 만나는 채널입니다. 사일런트 택시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당연히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채널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일런트 택시의 핵심 지표입니다. 저희는 핵심 지표로 사일런트 택시 어플 다운로드 수, 한 달간 이용 고객 수, 장기 이용 고객 수, 플랫폼 등록 기사 수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익 모델입니다. 저희는 월 수익으로 통신사와 장애인 단체에서 광고료를 받는다면 각각 최소 300만 원이 될 것이라 예상했고 따라서 총 600만 원으로 월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비용 구조입니다. 앱 개발 비용으로 2천만 원, 초기 한 달 페이백 지급으로 400만 원, 스티커 제작에 200만 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300만 원, 진동 패드 제작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스티커는 청각장애인 알림 스티커로 초보 운전 스티커처럼 배려를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사일런트 택시가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0.012%에 불과하여 비장애인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일런트 택시 시승 후기를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조 발표자 박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